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신청 굉장히 많이 해주신 종목 살펴볼 겁니다.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오늘 기업 설명회 있었습니다.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주요 내용들 제가 압축적으로 좀 정리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또 그룹사 전반적인 하반기 실적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적정 주가 구간,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 향후의 주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정보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요. 평소 관심 있으셨거나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향후 전망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1688-6491 이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발송해 주시면 바로 신청 끝입니다. 이 보내주신 걸로 제가 추후 영상 기획하고 제작할 때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1688-6491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이름 보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는요. 제도권 금융회사인 참투자자문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죠. 이 제공해주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좋은 주가 흐름 예상되는 유망 종목 레포트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제작할 때 제가 반영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에코프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 오늘도 이 에코프로 그룹사의 이 기업 설명의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도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또 루닛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추후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분석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1688-6491 번호로 분석 원하시는 종목 이름 발송해 주시면은요 신청 끝이니까요. 그리고 또 레포트도 받아가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그러한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자료집 있습니다. 공시로 검색해서 종목 발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 그 자료집을 직접 만들었는데 이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선 IR 자료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매출의 선봉장을 맡고 있는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양극재를 만드는 이 기업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양극재 기업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습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이제 판매량 감소, 그 다음에 메탈 가격 하락에 의해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매출과 이익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이제 지금 2분기 39억이 잡혀 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마이너스 한 137억 정도가 마이너스 될 거다 영업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왔었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은 이걸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유가 있었던 거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한 2,300억 정도 쌓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이제 판매됨에 따라서 474억 원 다시 환입되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중요한 건 3분기 전망이죠. 북미 ESS 시장 확대로 단결적 양극재 판매 성장세가 지속되고 EV 양극재 판매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관계자분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요. 하반기 사업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유의미한 반등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10월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이 재고자산 감소로 인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반영은 어느 정도 끝나간다. 마무리 지어질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돼가지고 양극재 판매량 증가를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ESS 시장 확대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나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양극재 판매가 좀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거.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은 어려운 시기잖아요. 캐즘 구간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고금리하고 고물가가 계속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지금 FOMC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7월 30일하고 31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9월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또 자동차 할부금리에 영향을 줘서 수요가 좀 촉진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매출 비중도 보시면은 EV 전기차향, 그다음에 또 전동공구 쪽, 그다음에 ESS, 이 전동공구에도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잖아요. 주로 이제 고출력을 요하기 때문에 NCA 3원계 양극재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인 볼륨은 줄어들었지만은 지금 ESS 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85%나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 줄어들었던 이 매출을 이쪽에서 조금 보완해 나가는, 그리고 앞으로 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 분명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따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또 오버행 이슈도 계속 따라다니죠. 이 블루런 벤처스가 이 기존의 2대 주주였었는데 이제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블록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에 발목 잡는 그러한 이슈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잘 벌 것이냐, 향후 미래 매출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냐, 손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한다라 그러면은 그렇게 빠지는 그런 기간들이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요,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구체 쪽은요, 기존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에서 거의 수입해다 썼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쓴 전구체를 가지고 이거를 양극재를 만듭니다. 여기에 리튬 섞어서요. 소선 공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양극재가 탑재되는 그런 배터리가 있겠죠. 이 적용되는 배터리. 이 배터리가 탑재되는 또 전기차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중국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국이란 나라는 FEOC 해외 우려단체에 해당되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 국가의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 기업에서 생산한 이런 이 원소재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들어간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가 판매될 때 정부의 보조금, 미국에서 세제 혜택 주는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25년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25년.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탈중국화한 전구체를 이제 공급을 해서 만들어내는 양극재가 중요하고, 이런 양극재가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셀 메이커부터 그리고 OEM사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수적인 접근이 무엇이냐? 바로 탈중국화한 전구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분명히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때 되면 더더욱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저는 더더욱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외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거의 유일합니다. 이 탈중국화해가지고 이 전구체 만드는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리고 하반기에 외부 판매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사측에서. 그리고 판매량 회복에 따른 개선 예상, 이런 부분들도 좀 언급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KB증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중국 전구체 기업의 한국 진출, 그리고 하반기 수요 확대에 대한 전망,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전구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대중국 관세 정책, 그 다음에 비관세 무역 장벽,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투자가 들어온다라는 건데 실제로 중국 업체가 한국에서 사업하기는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중국에서 사업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환경 규제가 느슨합니다. 게다가 인건비도 높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없습니다. 뭐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 또 머티리얼즈의 황산화 공정에 기술적 우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식 공정하고 좀 달라서 습식 기반의 원가 경쟁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구체 기업의 한국 진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절대 뭐 쉽지가 않을 거다, 녹록지 않을 거다. 다만 노이즈로 발생할 경우는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 수요 확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요. 올 하반기 신규 전구체가 본격 양산됩니다. 그리고 3사 공장 증설은 일정대로 진행 중인데 외부 판매 고객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에 대한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여기 실적 보시면 23년도 2분기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줄었는지. 이때 당시에 이 24년도 2분기만 해서 2,891억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 667억 원 나왔어요. YOY로 보면은 마이너스 77% 줄었습니다. 판매량 감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니켈 가격 하락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전구체에 가장 많은 원가 구성을 하는 게 바로 그 광물이 니켈입니다. 그리고 니켈은 핵심 광물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FEOC.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에서 이런 광물들 같은 것을 써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그런 전구체가 들어간 양극재 그리고 그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 그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안 하는 거 3,750달러에 해당합니다. 배터리 부품 관련해서 3,750달러 총 7,500달러 규모인데 이게 상당히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OEM사들은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FEOC 이 규정이 25년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여기에 핵심 광물은 니켈이고 니켈을 이제 탈중국화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22년도에 이 에코프로가 이동채 회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요 이 QMB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니켈 기준 올해 4만 톤 생산 확대하고요. 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지분을 계속 늘려가면서 투자가 다 완료될 경우에는 연간 15만 톤 규모까지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화한 그리고 FEOC에 해당하는 적격 IRA 이 전구체 만드는 거 여기에 대한 이 장점은 점점점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니켈 가격이 자꾸 하락하면서 이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이 조업 중단하고 폐업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원가 경쟁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켈 가격 상승한다면 더 큰 수익률의 전구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라고 에코프로 측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니켈 가격의 동향을 좀 잘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메이저 팩터가 될 겁니다. 주가의 이 실적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니켈 가격 이 가격만 잘 저희가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가가 연계돼서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제가 이 사측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들 몇 가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리튬 가격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올해 2월 한 말쯤부터 해가지고 반등하기 시작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때까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그 이전 가격 수준 이하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판매 가격이 이 광물 가격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뭐 4, 5월 피크 찍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본다라 그러면 3분기는 뭐 당연하고요. 4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는 항상 먼저 무언가를 선반영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광물 가격이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선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광물 가격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이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정책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실적이 못 받쳐주니까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것도 그 기업의 실적이고, 앞으로 그 기업의 매출의 이익이 방향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일 때도 실적으로 주가가 또 먼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메이저 팩터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튬 사업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신규 고객 대상의 판매가 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1공장이 있는데 2공장까지 해서 지금 하반기에 생산이 또 시작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비상장 회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 이슈, 그 다음에 FEOC 이 적용되는 25년도의 이슈,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됐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가 만약에 10% 상승한다 그러면은 여기 관련돼서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의 주식의 이 주가는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뭐 한 1~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비상장 회사에 어떠한 커다란 이슈가 생겼을 땐 그 재료의 영향은 에코프로가 고스란히 주가의 영향으로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주로 에코프로 BM에 이 공급을 하게 되지만은요, 외부 고객사인 삼성 SDI, 그 다음에 북미 OEM사, 이 하반기에 구체화되고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회사 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은 발표를 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좀 강조드렸던 부분에서 에코프로에서는 어떤 이슈를 좀 경영상의 이슈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작년 7월에 4천억 받은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들로부터. 그래서 그 돈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직접 수혈이 돼요. 그때 당시에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에서 자, 본 공시는 당사의 주요 종속 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자가 프리미어 성장 전략 M&A 3호 투자 합자회사 IMM, 이 굉장히 커다란 이 사모펀드 회사죠. 그런데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관련된 주주간 계약 체결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투자 후,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4천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모펀드 회사들로부터요. 그런데 일정 기간 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IPO 완료 의무, 상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상장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상장을 해야 IPO에 흥행을 하고 투자자들도 돈을 벌겠죠. 그러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매출과 이익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사업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는 수직 계열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거기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A부터 Z까지 리튬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산의 채굴, 그 다음에 탐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분 투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던 곳들 중에서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스라는 회사하고 합작법인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이제 직접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짓고 실질적으로 리튬을 중간 과정에 어떤 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최초 원 재료 단계부터 해서 그렇게 이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생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질 못해요, 아직까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업 끌어올리는 거는, 밸류를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는 업스트림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튬 생산에 있어서 탈중국화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 해당하는 적격 IRA, 이 리튬을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작년 5월인가부터 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 올해 초에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M&A 팀 신설을 이제 에코프로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슈가 돼서 나올 거고, 이때 당시에 뭐 리튬 가격이 뭐
더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큰 이슈는 못 받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터트리는 시점은 분명히 에코프로의 주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재료로 좀 저장을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제가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 질의응답과 그 다음에 사측에서 이 언급한 내용들 요약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 HN을 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도 중요한 재료들이 앞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IR 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부분들 중에서는 이 회사에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사실은 뭐 한글로 한번 얘기하고 이 한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서 얘기하고 좀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 들으면서 좀 집중이 약간은 좀 안 됐었는데, 그래도 말을 좀 많이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과 뭔가 결과가 나오면 소통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홍보를 꼭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 관련해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있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원론적인 답변으로 들어왔죠.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지금은 돈이 생기면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 단계 갔을 때 그때 주주 환원 정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인세 감면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좀 보자. 에코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구체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에서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FEOC 규정, 이 부분에 따라서 탈중국화한 전구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키팩터로는, 이제 메이저 팩터로는 저희가 광물 가격을 자꾸 추적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는 이런 업데이트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바로 공시 검색으로 종목 발굴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직접 제가 만든 자료집 여러분들께 드릴 거라고요. 우선은 유상증자 편을 좀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는 그 공시로 인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100% 설명을 할 때도 있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신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서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게 3자 배정 유상증자였거든요. 이 사모펀드들이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한번 몇 가지 케이스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모 신서재 유상증자 발표하고 막 개파락하고 엄청나게 하락했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오고 주가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유상증자 공시가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서 갑자기 나왔을 때 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 이 자료집에는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꼭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키워드 같은 경우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공시 시점과 일진전기 사례를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거,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일진전기, 이 이후에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6개월간 156% 상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금 조달 목적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의 타당성, 명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어 설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여기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이 투자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편으로 유상증자 편을 말씀드린 이유가,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갑작스럽게 이런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공시 검색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라 그러면 이거 할인 매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직접 한 자료를 정리한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이거 받아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까 종목 신청하는 그 전화번호랑 동일합니다.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번호입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문자로 공시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벤자민의 관심 공시라고 하는 이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이 채널입니다. 제가 자료들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 컨퍼런스 콜 요약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쭉 이제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 이것도 여기에 공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시 보고 있다가 이 공시는 조금 주목해 볼 만 하겠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뭐 심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퀀타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공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나와줬죠. 제가 3월 8일 날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전환사채 관련해서요. 근데 당시에 주가가 한 3,000원대였었는데 이게 지금 11,270원. 이거 오늘 또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시로 포착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 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이 공시의 내용 속에서 저희는 투자 원칙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퀀타맥트리스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 긴 시간 동안 3월 8일부터 굉장히 횡보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의 투자자들이 어떤 의도로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왜 전환사채로 투자했는지, 그 돈으로 이 퀀타메트리스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올라간 종목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고 공시를 또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이죠. 벤자민의 공식 포착. 이 채널 영상 하단에 보면은 영상 설명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링크 걸어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에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요.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주신 분들 확인하고 승인해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카카오 채널이 좀 사칭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조치를 취했었는데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 채널 이외에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창구 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사칭입니다. 사칭.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예전에 이 프로필 마크죠.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저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도 잘 하시고요. 좋은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